안녕하십니까, 장래희망입니다. 저는 현재 장례지도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여러가지 사망 현장 출동,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뵙고 또 그 유족분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죠. 장례지도사, 현직 장례지도사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현재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여러가지 죽음들과 유족분들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 곁에서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여러가지 경험담들,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화재 현장 출동했을 때 내용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화재 현장, 이제 불난집이죠. 불난집. 화재 현장 출동했을 때 그 기억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 사진부터 먼저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불나고 있어요. 제가 일단 화재 현장 출동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시러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시면은 집이 불나고 있죠. 완전히 이제 재가 된 집입니다. 재가 된 집. 진화하는 데까지 한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안에는 할머니 한 분 계셨었어요. 할머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고인분, 진화까지 3시간 정도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집은 완전히 불타버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죠. 고인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수도권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가는 동안 그 근처에 있던 장례식장에서 먼저 고인을 모셔놨었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의 안치실에 계셨었고, 제가 모시러 갔을 때, 고인을 봤을 때 첫 딱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는 해놓기는 했지만 생각하시거나 상상하시면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영화 촬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고대의 유물, 뭐 이런 그런 사진들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고인의 상태 완전히 새까맣게 탔어요. 완전 새까맣게 타셔가지고 탄 냄새가 엄청 나요. 탄 냄새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죠. 바닥에 막 재 떨어져 있고, 지금 여기는 관 안에, 이게 미라 사진이다 보니까 관 안에 지금 모셔져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안치실에 모셔져 있었으니까 갔을 때 완전히 그냥 막 재 막 후두두 떨어져 있고 탄 냄새 엄청 나고, 한 분 계셨었고요. 완전히 굳어가지고 미라 같은 느낌, 새까맣게 돼가지고 좀 그렇게 되셨었던. 모실 때 그냥 모실 수는 없겠죠. 보통 이제 그냥 모시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흰색 천이라도 이렇게 덮어드리거나 뭐 흡수 매트, 수시포 뭐 이런 것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고인들을 모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불에 타시고 재가 좀 많이 떨어지시고 이런 상태면은 그냥 이렇게 바디백이라고 합니다. 바디백. 냄새가 뚫더라고요. 탄 냄새가 뚫고 나와요. 보시면 바디백이,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막 잠궈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장비? 용품? 네, 그렇게 되죠. 얼굴 쪽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얼굴 쪽을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모시게 되죠. 이 사진은 예전에 그 코로나 시절 사진인 것 같은데, 코로나 때도 바디백 엄청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고인을 모시고 이제 가족분들이 희망하신다면, 얼굴을 보고 싶다, 가족이 희망한다면 보여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모자이크를 해놨긴 했는데 조금 적나라하게 좀 보이긴 하죠. 궁금증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왜 병원으로 안 가고 장례식장으로 가느냐, 간혹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운구차가 가서 고인을 모시지? 일단은 병원이나 뭐 응급실이나 이런 데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임종하신 분들,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CPR이라 그러죠.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하겠지만, 아까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의미가 없죠. 이미 어느 누가 봐도 임종을 하신, 완전 새까맣게 탔기 때문에 어차피 살리실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안 가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화재도 있지만은 뭐 추락을 하셨다든지, 혹은 뭐 목을 매셨다든지, 아니면 뭐 익사, 여러 가지 그냥 누가 봐도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뭐 고독사, 이런 현장들에서는 그냥 바로 장례식장으로 해서 운구차로 해서 모십니다. 네. 뭐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희미하고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모셔서 심폐소생술 하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처의 병원으로. 보통 이렇게 되고, 모시고 가서 이쪽에 장례식장에서 이제 검시라는 걸 진행을 하고, 이게 사망진단서에 있는 한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사망진단서에 체크가 되겠죠. 외인사의
화재, 요 외인사 그리고 기타 및 불상 오른쪽에 있죠. 고인에 대한 권한이 검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고인을 바로 뭐 화장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불가능해요. 형사님들도 오셔야 되고 검시하시는 검시팀도 와야 되고 해서 그분들이 검시하고 검사님, 검사 지휘서 예전에 그랬고 검시 필증이라 그러는데 그거 받으셔야 이제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뭐 장례는 치르더라도 뭐 입관식이나 이런 거는 못 합니다. 네. 검시 필증이 나와야지 뭐 입관식도 하고 화장도 하실 수 있고 외인사 이렇게 고인에 대한 권한이 없다. 코로나 시절 때 있죠. 코로나 시절 때 이 바디백 엄청 무지막지하게 사용했고 코로나 초창기에는 감염 우려 있잖아요. 그때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코로나 이 사진처럼 바로 모신 다음에 그냥 바로 화장장 직행했습니다. 네.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어서 코로나시라고 하더라도 다 오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이제 대학병원급에서는 이 바디백 써서 이렇게 모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시잖아요. 완전히 불에 타서 새까매지셨잖아요. 입관식을 할 땐 어떻게 할까? 입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병으로 임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모셔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린다고 하죠. 수의 입혀드린 다음에 가족분들 마지막 인사하시는 그 시간, 염습 및 입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으로 모시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타서 새까맣게 타신 경우에는 수의 입혀드리기가 사실은 힘들죠.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냥 관으로 바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가족이 희망하시면은 또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은 거의 경험상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얘기를 합니다. 장례지도사들이 뭐 상조가 됐든 장례식장 직원이 됐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훼손이 많이 되셔서 뵙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알고 계셨던 그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불에 타면은 머리카락이 일단 다 이제 불타서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다가 모든 살 다 타잖아요. 완전. 그리고 새까매지고 지금 사진 보면 이게 평소에 알던 사람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많이 훼손이 되셨기 때문에 뵙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장례는 치르셔야죠. 슬프시겠지만 이제 정말 희소한 죽음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사고로 인해서 그러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불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질식사를 먼저 해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진화가 금방 되면은 모시기 때문에 CPR, 뭐 심폐소생술 이런 거 해서 회생해서 살리시는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면 임종은 하셨지만 뭐 훼손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방금 같은 상황은 완전히 그냥 임종하셔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다가 거기서 불나는 시간 동안 계속 그냥 타신 거죠. 거의 뭐 화장 비슷하게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화재, 질식 안에서 이미 임종을 하신 상황에서 화재의 진화는 늦게 되고 그 시간 동안 안에서 계속 방치가 되셔서 완전 그냥 까매지신 거죠. 네, 요렇게 까매지셔서 뭐 장례를 치르긴 치릅니다만은 연습 입관 이런 거 할 때 보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관에 모시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죠. 왜냐면 뵈어도 충격 받으실 수 있을 확률만 높죠. 평소에 내가 알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니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